알보치를 바른다고 이게 회복이 빠른가? 그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무조건 빨리 낫는 건 아니야. 기분이 빨리 낫는 기분인 거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이 들면은 잇몸 막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잇몸이 왜 내려가냐고? 뭐 그냥 노화의 일환인 건데 우리가 보통 뼈가 그 위치, 모양, 형태를 유지를 할 때 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세포가 그냥 평생을 가는 게 아니야. 좀 오래된 세포는 먹고 새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그 자리 대체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이 우리 전신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은 오래되고 염증이 생긴 세포는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새 세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뼈나 이런 게 쇠퇴를 하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잇몸도 그 치아가 뼈에 그냥 묻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치아를 잡고 있는 뼈는 치아를 누르고 있는 교합력도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치질하고 뭐 갈고 할 때 옆으로도 힘을 받고 하잖아. 그럴 때마다 얘가 세포들이 오래되고 손상받고 한 건 없어지고 새 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새 거 만들어지는 거를 능력이 떨어지면 점점 내려가는 거지. 왜 뭐 그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돼서 염증이 더 생긴다거나 뭐 담배를 핀다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노화의 일환으로 갈 수 있지. 그럼 그거는 관리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네요? 관리를 하면 그 속도를 좀 막을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 잇몸에 염증이 있고 치석이 많이 있으면 거기는 세포가 더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죽는 속도라도 좀 줄여주고 뼈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만 좀 관리를 해주면 쇠퇴하는 속도가 덜해질 수 있지.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치주 질환이 엄청 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안 닦아도 멀쩡하고 막 그렇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 입안에 살고 있는 구강상주균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몸은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 여기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같이 공생하고 있잖아. 그럼 내 입안에 자리 잡은 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가 치주, 그런 잇몸 질환에 얼마나 독한 놈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 예를 들어 내 몸에 지금 살고 있는 애들이 치주를 엄청 잘 일으키는 애들이야. 그럼 내가 암만 관리를 해도 잇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거고, 내 몸에 있는 애들이 충치를 엄청 잘 일으키는 애들이야. 그럼 양치 엄청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충치가 잘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구강 상주균을 좀 순한 애들로 바꿔주고 좀 관리를 해주려고 유산균을 먹는 거지. 장도 마찬가지고 구강도 마찬가지고. 유산균이 치아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구강 유산균. 씹어먹는 구강 유산균 제제들이 있어. 따로 또 있구나. 진짜 나도 몰랐어.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처럼 파나요? 있어. 근데 이 얘기 좀 해줄까? 그 구강 상주균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걔는 거의 무균 상태잖아. 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입은 일단 아직 어떤 세균이 자리 잡은 게 아니야. 근데 뭐 밥도 먹고 뭐 엄마랑 뽀뽀도 하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외부랑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균들이 옮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엄마가 얘를 막 뽀뽀를 했는데 엄마가 구강세균이 좀 충치가 많이 생기는 편이야. 그러면 아기도 그 비슷한 구강세균이 넘어가. 그래서 그 엄마들이 엄청 예민해 하잖아. 아기 모르는 사람이 뽀뽀하는 거. 그게 그런 맥락인 거고. 그리고 이제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아가 딱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 치아에 사는 구강 세균들이 거기 붙을 때가 생기잖아. 그럼 이제 그때 정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이가 날 때쯤의 구강 세균 관리가 향후에 그걸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내 상주균이 딱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거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이거 진짜 새로운 사실이다. 진짜. 재밌다 근데. 그럼 자주 와서 촬영할래요? 자주 와서 촬영할래요? 근데 진짜 좀 재밌어. 왜냐면 야, 너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지 않냐? 뭔가 나만의 그러니까 의사잖아요. 의사잖아. 누나는 모르면 안 돼. 전문가 알아야지. 누나 전문이라고. 그래. 약간 전문가 같지 않냐? 진짜 근데 백문백답이야. 전문가시잖아요. 나는 약간 그 재미를 딱 느낀 게 나만의 균. 그래, 나만의 소중한 균이야. 나밖에 없어 이 균은. 근데 이게 나도 항상 궁금했던 게 어렸을 때 양치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로 충치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은 안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양치 진짜 대충 하거나 안 할 때도 안 하고 자을 때도 많은데 신기하게도 안 생기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이런 이유였구나. 너 입에 있는 애들이 충치에 독한 애들인 거야. 저는 약간 잘못 걸렸어. 제 입에 있는 애들이 잇몸에서 완전 좀 독한 애들이고. 근데 그거 요즘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균주를 따로따로 검사하는 건 아니고 그 세균 총수
총수 같은 거를 검사하는 건 있어. 침 뱉어가지고 PCR 보내.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균 몇 마리 있나 이렇게 보는 거야. 바글바글. 한번 셋이서 한번 검사해가지고 한번 대결 한번 해봐요? 누구 균이 더 이쁘나? 입병이 자주 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냥 비타민 C만 먹었는데 비타민 B를 먹거나 조금 줄긴 했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두 번째는 씹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회복하는 단계에서 그것만 생긴지 아니면 피곤하면 저절로 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알보칠이 정말 효과가 좋은지. 그래 이거 진짜 구내염 생기는 사람들 맨날 와서 묻는 단골 질문 3개야. 두 번째 질문 먼저 얘기를 해줄게. 네. 구내염이 생기는 게 너가 말하는 그런 구내염이 궤양성 구내염이잖아. 네. 중간이 하얗고 이렇게 헐어 네. 있는 거. 근데 궤양성 구내염이 진짜 그 씹히는 위치 뭐 원인되는 외상이 있으면 외상성 궤양인 거고, 외상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닌데 계속 생긴다 하면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그 면역력 떨어지면 그 생기는 구내염도 있어. 그래서 그 구내염이 생겼을 때 내가 위치를 보면은 아 이거는 외상성 구내염일 것이다, 아니면 아프타성 구내염일 것이다, 이거를 일단 분류를 하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외상성 구내염이면 사실 외상 요인을 없애주면 재발을 하진 않겠지. 볼이 씹힌다. 그럼 볼이 씹히지 않게 어떤 장치를 해준다거나, 볼이 씹히는 습관이나 요인들을 좀 조절을 해주면 좀 덜 생겨, 그거는. 근데 외상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니야. 예를 들어 혀 아래, 아니 목구멍 안쪽, 여기 잇몸 쪽, 이런 데는 거길 씹을 수도 없잖아. 잇몸을 씹을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생기지 하면 이제 아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아프타성 구내염이다 라고 보면 되고, 아프타성 구내염은 원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비타민 B나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잇몸이나 이런 데 재생을 좀 도와주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몸 안에서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구내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염증이 생기려고 할 때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구내염까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보충을 해주면 좋고, 그 외에도 철분이나 엽산, 뭐 아연 이런 성분들도 도움은 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비타민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신 분들은, 아니면 꼭 그게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구내염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C 아니면 이제 그런 미네랄 성분들을 약을 먹이거나 뭐 수액 주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주면 좀 빈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다만 아프타성 구내염은 가족력도 좀 있고 유전적인 소인도 좀 있는 걸로 보여.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예방을 해서 안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생길 수는 있어. 그럼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 알보칠 되게 많이 바르시고 오시거든. 근데 알보칠은 엄청 강한 산성 성분이야. 그렇게 해서 살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너처럼 잇몸이 그냥 튼튼하고 나이 젊고 회복력이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을 때 알보칠 발라서 한번 태워도 재생이 금방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 빠른가? 그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알보칠을 바른다고 무조건 빨리 낫는 건 아니야. 기분이 빨리 낫는 기분인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고령이거나 그 염증 위치가 좀 안 좋거나, 예를 들어 혀 안쪽이나 이런 데 약한 살이거나 그런 분들은 알보칠로 함부로 잘못 태웠다가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면 더 심한 염증으로 갈 수 있어. 그거를 근데 내 본인이 구분을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 알보칠 바르지 말고 그냥 오라메디나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로 그냥 꾸준히 기다리면서 바르시는 게 속도는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으로 좀 대체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알보칠은 권하지 않아. 권하지 않아.